근데 나는 내 옷이 남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와서 봐도 그러니까 해외에 난다긴다 하는 바이어들이 네. 와서 봐도 내가 왜 이런 브랜드를 몰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옷만 봐서도 그냥 보통 옷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반 고객들은 몰라도 돼. 아주 차갑고 칼같고 뭐 29에서 아니면 무신사에서 물건을 샀는데 내 뭐 챗봇이 내 고객님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로봇 같이 소통되는 걸 원하지 않아. 여전히 나는 블로그로 물어봐 주시는 거를 여전히 내가 답하고 15년째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 뭐 그런 것도 나는 재밌고 물론 힘들어. 사실 힘든데 여전히 소통하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거는 내가 계속해서 커다란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내가 뭐 유튜브에 내 옷을 막 돈 주고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젊은 좀 오래된 우리 같이 고인물들은 당연히 우리 브랜드를 알지. 나도 알고 그리고 패션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히 날 알지만 지금 떠오르는 뉴 제너레이션들은 거의 나를 몰라. 뭐 스펙테이터 들어본 적도 없어.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계속 태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옷에 대해서 깊이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나이대 그 시기에 존재를 하고 점점 더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까지도 고객층이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네. 많지는 않아요 지금. 확장이 당연히 되긴 되는데 다른 마케팅 활동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낮지. 그쵸. 그러니까 그치만 한때는 약간 그런 걱정도 했어. 우리가 너무 신규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안 하셨죠. 우리 이러다가 같이 다 지금 우리 오래된 고객들이랑 같이 늙어서 같이 늙어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가만히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또 영 제너레이션 중에 그쵸. 디깅하는 알아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 분들의 숫자가 당연히 많진 않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브랜드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깊이 있게 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뭐 지금 영 제너레이션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빵 하고 이렇게 되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빵 하고 사라지는 브랜드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옷을 봐도 다 어설퍼. 그리고 되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 뭐 대단하다고 해서 보잖아.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느꼈던 그런 감동을 주는 뉴 스타는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놀라운 걸 만들어서 모르는 애들이 우와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치. 거기들끼리에서는 완전 스타고 최고지. 근데 내가 간단하게만 봐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 그 천재적인 영 브랜드가 빵하고 터지는 것까지도 너무 잘했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다음 행보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돈을 빵 하고 벌어서 돈을 빵 하는 거를 너무 행복한 맛을 봐서 그런지 이제 진짜 제품에 대한 완성도나 퀄리티나 이 브랜드의 깊이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한 듯한 그럼 너무 유리하지.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뭐 소위 말해서 공항 패션이나 이런 게 아닌 사석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나도 저 사람 좋아하는데 저런 느낌으로 갖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많아지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셀러브리티의 패션 파급력은 사실 너무나 히스토리가 깊잖아.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뭐 누구야 다이애나가 입었던 뭐 그러니까 셀러브리티에 대한 그 패션과 그치 뗄래야 어차피 뗄 수가 없는데 그게 정말 가벼운 눈속임으로 그랬던 거면 당장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모든 브랜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뜨고 지고 하는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근데 언뜻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결국 성공하는 거인 것 같기도 해. 그쵸. 결국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건물 사고 뭐 다 해서 이제 뭐 브랜드 망해도 상관없잖아.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뭐 우리 세대여서 꼰대 세대여서 그런지 뭐 모르겠는데 나는 브랜드를 그렇게 버리고 싶지도 않고 내가 정말로 이 브랜드 자체가 내 완전 자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휘발시켜버리는 일은 어차피 할 수가 없어. 아까 뭐 얘기가 끊어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조금 답답할 정도로 그냥 묵묵하게 내 일만 잘하면 그걸 또 결국은 알아준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또 들더라고. 그래서 굳이 엄청난 마케팅을 안 할 생각이야. 태용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브랜드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이 돼서 운영이 도저히 되지 않는데 이제 브랜드를 접는 경우들 그게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F&B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상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약간의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빼고 조금씩이라도 회사가 성장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초반에 어떤 힘든 거나 브랜드를 하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방금 말씀해 주신 건 힘들어도 묵묵하게 내 거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게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너무 낭만적인 얘기예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러니까 나도 이런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했었다 라고 막 너무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스펙테이터가 나왔을 때 어떤 브랜드가 짠 하고 런칭되면서 뭐 파리 패션 위크에서 런칭한 것도 아닐 거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패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엄청난 거액을 투자를 받아서 내가 브랜드를 처음부터 뭐 막 한 20, 30 SKU 쫙 다 뽑아내가지고 생산 다 하고 좋은 공장에서 다 생산하고 뭐 마케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뭐 MD 다 뿌려서 한 게 아닐 텐데 그랬을 때 처음에 힘든 과정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내가 회사 생활을 오래 했던 것은 나중에 내가 내 브랜드를 할 때 회사에서 뭔가 배워야 되잖아. 그 배움을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체득을 해서 내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회사 생활도 오래 한 거였는데 그렇게 회사라는 따뜻한 울타리에 있다가 뚝 떨어져서 혼자 딱 나오면 일단 처음부터 일단 무지막지하게 외롭고 나는 그냥 원래 트트트 이것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나는 역시나 사람은 궁지에 몰려야 모든 또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정말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않으면 해야지 뭐 어떡해.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 일단은 자신이 궁지에 완전 그 벼랑 끝에 몰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당연히 무섭지만 좀 몰려봐도 좋지 않나. 몰려봐서 정말 긴박하면 하게 되는 거 있잖아. 내가 고개 숙이지 않던 사람한테도 고개 숙여보고 그건 좀 너무 영화 같은 얘기인데 뭐 아무튼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내가 이 제품을 무사히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공장 사장님의 바지 가랑이도 붙잡을 수 있고 단추를 내가 까꾸로 어디서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이걸 구하러 뭐 예전에는 그냥 여기 사장님한테 딱딱딱 그냥 메시지만 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뭐 해보고 뭐 닥치면 다 하는 거지. 일단은 나는 두려움 없이 부딪히는 거가 필요한 것 같고 이거 너무 뭐 뻔한 얘기지만 그냥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그거는 내가 정말 사업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알려지고 하면서 옷이 팔리긴 팔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직원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걸 세팅하지 않았지. 처음부터 이 직원 저 직원 이렇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처음에 다 혼자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할 사람은 꼭 한 명이 필요해. 그럼 한 명.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버거워. 근데 일은 많아.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해. 그러면 또 필요해서 뽑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리대로 나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리하게 저번 작년에 내가 이만큼 매출을 냈으니까 다음번엔 이만큼을 목표로 하겠어 라는 그런 목표를 난 세운 적이 없어. 일반적인 회사에서 세우지. 네. 매출이 100억이었지만 네. 130억이 다음에 목표다 뭐 네. 이런 게 나는 없었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셔츠를 네. 내 바지를 멋지게 만들어 보자가 네. 포커싱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이게 따라와서 직원도 그렇게 더라고 그럼 공간이 필요하게 됐어. 네. 우리 물건을 둘 데가 없네?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려움이 있어? 네. 그치만 나는 그동안에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옷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옷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컸던 것 같아. 내가 이걸 만들어? 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옷도 만들고 싶고 저런 옷도 만들고 싶고 한데 아직 다만 만들지 않고 있는 옷들이 있다면 그거는 당장 내가 극한의 완성도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나름대로 어떤 순서를 지켜서 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아까 말했던 내 영화의 스토리를 위해서 시나리오대로 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뭐 충동적으로 내가 가끔 이것저것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나름의 재미이고 그런 점도 나는 약간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의 실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던 부분. 예전에는 그걸 되게 덮고 싶었거든. 그것만은 하지 말걸. 이때 이 디자인은 진짜 아닌 것 같아. 혹은 뭐 이때 이런 플레이는 별로였어. 라고 하는 게 한때는 되게 덮고 싶어서 내가 블로그에 썼던 그런 것도 지울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 그냥 10 몇 년 동안 썼던 거가 다 그대로 있거든. 거기 막 그 닭살 돋는 멘트 막 쪽팔린 멘트 이거 다 그냥 그대로 뒀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런 실수마저도 로맨틱하게 재미있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옷에 들어간 실수도 이게 정말 내가 완전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나만 아는 실수인데 그런 것도 언젠가는 내가 이야기하고 요 포인트는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재밌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또 뭐 준비했던 질문이긴 한데 좀 연장돼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다가 바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나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원래는 이제 나는 내 길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했어. 네. 근데 이 업계에 있을 거면 그 업계에서 발을 담궈서 일을 해보고 내 일을 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그쪽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했던 안 했던 결론적으로 내가 하려는 일 있잖아. 내가 하려는 그 일 자체에 진짜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뭐 옷이면 옷, 신발이면 신발,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용품이든 가구가 됐던 내가 뭐 그 가구 회사에서 일을 했다가 가구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만들어도 돼. 근데 정말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했을 때 아니면 가서 배우는 걸 추천해. 근데 안 배워도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진짜 잘 알 수도 있긴 해. 근데 확률적으로 잘 알기는 어렵지만 요새는 배울 수 있는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거기 빠져보지 않고 배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래도 그 필드에서 일을 하고서 그걸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는 아닌 것 같긴 해. 뭐 정답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진짜 잘 알기까지는 뭐가 됐든 시간이 걸려. 그래서 그걸 회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서 겪어도 되고 스스로 창업해서 그 시간을 보내도 돼. 금수저면 그렇게 해도 되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용이 버려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이득이지.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그냥 먼저 해봐라. 였었는데 아니야. 나는 천재를 믿지 않아.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또 그 울타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따뜻한 울타리. 절실함 뭔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 나오는 에너지는 사실 회사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회사에서는 반대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지?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뭔가 일단은 뭐 다녀도 그냥 조금만 어느 정도 책이나 시스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거를 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걸 체득, 습득,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걸 추천한다. 본인 역량에 따라 다른 건데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너 너무 뻔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나는 옷이라는 게 나도 오늘 내가 패턴을 수정하면서 네. 와 아직도 고칠 게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조금씩의 변형을 새롭게 체득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잘 모르는 애들이 만드는 어린아이들의 옷을 보면 내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옛날에도 그랬거든. 내가 옛날부터 내가 패턴을 좋아했고 옷에 어떻게 봉제를 하고 어떻게 꼬매지고 어떤 원단으로 이걸 했을 때 좋은 옷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즘 어린애들이 만드는 되게 핫하다고 하는 옷들을 봤을 때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 원단도 어설퍼, 봉제도 어설퍼, 패턴도 어설퍼. 그치만 뭐 사진으로 막 이렇게 되게 멋있는 사진으로 멋있게 보일 수는 있겠어. 근데 그 사진을 찍어내는 능력만은 나는 부러워. 잘해. 그치만 결국 그 제품에 대해서 나는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옷은 곧 버려질 것 같아. 나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버리더라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지? 그러니까 낡고 해져서 아니면 사이즈가 도저히 내 체형이 변해서 못 입게 되더라도 이거 그냥 모셔둬야 되겠다. 그냥 헌옷수거함에 팍 하고 버려버리는 가치의 옷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 어렵네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옷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패션이라는 게 대중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진성 고객, 우리의 찐팬, 로열티가 있는 사람들만 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하는 게 운영이 어렵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 왜냐면 난 자존심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패션 업계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업계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 업계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뭐야 이런 구린 것도 해? 라고 생각 드는 거를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남의 옷들을 보고 진짜 후지다 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하거든. 근데 나는 내 옷이 남한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와서 봐도 그러니까 해외에 난다긴다 하는 바이어들이 와서 봐도 내가 왜 이런 브랜드를 몰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옷만 봐서도 그냥 보통 옷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반 고객들은 몰라도 돼. 이 옷이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일반 고객들은 뭐 마케팅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프로가 와서 봤을 때 프로가 역시 안태욱은 변치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주고 싶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역시 안태욱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가끔 따로 만나서 술 한잔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랬을 때 되게 그냥 동네 형 막 이런 느낌도 있고 했는데 역시 왜 이렇게 이 가치를 이 밸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껴본 하루였고요.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전 사실 이런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냥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획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솔직한 얘기, 뭔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는 예를 들면 좀 힘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너무 요즘에는 좋은 것들만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별로여도 다른 방식으로 사진만 잘 찍고 영상만 잘 편집해가지고 냈을 때 좋아하는 것처럼 뭔가 화려하고 그런 삶들 그 진짜 안의 삶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브랜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을 때 전 당연히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는 뭐 힘들었지.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
막 엄청 생각날 정도로. 아 나는 힘든 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어떻게 보면 힘들지. 왜냐면 내가 혼자 디자인 다 하고 혼자 패턴 다 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여러 부수적인 것들 도와주지만 기본적으로 옷을 만드는 일은 내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 사실. 힘든데 재밌고 즐거워.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가랑 똑같아. 아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힘들잖아. 그치만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행복하잖아. 옷도 지금 그거 같은 맥락이야. 너무 힘든데 솔직히 하기 싫어. 어떨 때는 그냥 계속 나 진짜 만화책 너무 좋아하는데 나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고 싶어. 근데 하고 싶은 거 못하지만 그래도 옷을 만드는 게 재밌기 때문에 오늘도 그림 그리고 오늘도 스티치 열심히 그리면서 아 주머니를 이렇게 할까? 오늘도 패턴 수정을 하면서 힘들지만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천직인 거지. 그래서 돈을 나 아주 못 벌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우리 주변에 슈퍼스타들 보면 막 몇백억 몇천억씩 벌잖아. 건물 막 사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난 스스로가 부끄럽지가 않아. 난 내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 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이고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정신이 좀 살아남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저도 뭐 저희 주변에 같이 알고 있는 뮤추얼들이나 그런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그 슈퍼스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번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떤 게 과연 행복한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일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개념도 있었어요. 그건 또 너무 철학적인데 그거는 근데 슈퍼스타들 그러니까. 지금 빵 떠서 돈 많이 번 그 디자이너들이나 브랜드들도 엄청 행복할 거야.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건 확실히 믿거든요. 태웅님도 차가 있고 집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서 갖게 된 거 말고 아니면 뭐 명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빠네라이가 있네요. 나? 뭐 근데 있어. 명품들을 가졌을 때 소위 정말 좋은 차를 가졌을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는지. 별로 안 가. 난 별로 안 즐거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걸 믿거든요. 요즘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쉽게 얻어지는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에 팽배하고 만연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태용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 친구들은 몇십만 원 더 주면 내가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고, 뭐 그것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패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뭐 꼭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체적인 것들을 또 같이 하고 계신데 본인만의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학생이던 아니면 직장 생활 퇴사하고 은퇴를 했던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어린데 태웅님보다 더 어린 사람들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들 그냥 그대로 두고 싶고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들, 그냥 지금 현재 드는 생각 중에 일단은 나는 너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뻔한 말이긴 한데 무조건 트라이를 일단 할 거. 그러니까 안 하고서 생각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그러니까 로또도 안 사는데 로또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액션을 해야 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서 해야만 그게 연결이 될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근데 보통 너무 좋아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 많더라고.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없으면 하면 안 되지. 근데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고 그걸로만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 해도 되는데 자기 것을 약간 애매하면 나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길 추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아한다면, 근데 어디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조금씩은 있지 않나? 그쵸. 무엇이 됐든. 그리고 그 정도를 가늠하는 건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사실 태용님보다 더 옷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있겠지. 있는데 결국 이 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근데 그 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뭐가 됐든 나는 패션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하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딱 게임 오버 될 것 같아. 네. 좋아하면 위기가 와도 막 싸우려고 될 텐데 근데 이건 진짜 닥쳐봐야 아니까 네. 일단은 다이빙을 해봐야지. 해보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집에 가자.